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의 송경재입니다. 오늘은 지식정보사회의 스마트 시민되기, 소셜미디어와 아름다운 선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선거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선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합법적이고 제도적인 시민 참여의 한 방법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으로서 자격이 있고 의무와 권리를 수행할 경우 주어지는 것이 바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입니다.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여 그 대표자가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아 국민을 보호하고 행복과 안전을 책임지는 건강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는 공동체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2017년은 이렇게 중요한 선거,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대통령은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권의 수반이 되는 최고의 군대 통치권자이며 우리나라와 같이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행정부의 대표이자 국민의 대표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 선거는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국민들의 직선제를 통해서 5년마다 선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선거가 2017년에 실시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선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교육받고 자란 19세 이상의 국민이 투표권을 가지고 한 표를 행사하는 과정입니다. 바로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것도 이런 정치 행위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자칫 일부에서 선거가 과열되고 혼탁한 양상이 있지만 그것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를 극복하여 성숙한 민주 시민의 역량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지식정보사회가 도래하면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위시로 하는 새로운 정보 환경이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새로운 사회적 현상이 만들어지는데요. 먼저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는 오프라인 기반의 혈연이나 학연, 지연이 약화되고 있고 인터넷 기반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관계망이 등장했습니다. 미디어 측면에서도 이러한 변화는 발견되는데요. 정보 전달의 경로가 신문과 방송의 올드미디어에서 소셜미디어로 불리는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했습니다. 지식정보사회에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이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등장했고 국민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습니다. 지식정보사회에서도 선거에서의 변화가 확인되는데요. 이는 한국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지식정보사회의 선거의 변화가 발견됩니다. 먼저 미국에서는 2008년 대선 과정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른바 빅데이터 마이크로 타겟팅 선거운동을 실시했습니다. 영국에서도 2010년부터 주요 정당이 소셜미디어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도 2014년부터 소셜미디어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되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14년 지방선거, 2016년 총선에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식정보사회는 어떻게 도래하게 되었을까요? 지식정보사회를 예측한 많은 미래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미 1980년대부터 엘빈 토플러는 제3의 물결이라 하면서 농업혁명, 산업혁명, 그리고 그 이후의 사회를 정보혁명에 의한 정보사회라고 예측했습니다. 나이스비티 역시 거대한 흐름, 메가트렌드로서 정보사회를 예측한 바가 있습니다. 인터넷의 보급은 지식정보사회를 가속화시켰는데요. 1969년 미국 국방부 산하의 고등연구 프로젝트국의 프로젝트를 시작한 인터넷은 아르파넷으로 시작했습니다. 이후 1990년대 이른바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인터넷이 과학의 세계에서 인간의 세계로 확산이 됐습니다. 2017년 현재에는
스마트 기기가 보급되고 소셜미디어가 확산되면서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소셜미디어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들이 서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면서 대인관계망을 넓힐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최근에는 여러분들도 많이 쓰고 계신 인스턴트 메신저인 카카오톡, 라인 등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셜미디어는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 11억 8천만 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트위터는 약 3억 1,300만 명이고요. 유튜브는 약 10억 명이 시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만 6세 이상의 인터넷 이용자 중 인스턴트 메신저, 카카오톡과 라인과 같은 거죠. 이용률은 92.5%, 매우 놀라운 수치죠. 그리고 인터넷 이용자 중 SNS 이용자도 65.2%에 달한다고 합니다. 소셜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선거 과정도 새로운 변화상이 보이는데요. 먼저 실시간으로 후보자나 정당과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정치와 선거 정보가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당과 후보자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관심을 제고해서 투표율도 높일 수 있게 되었죠. 이러한 자발적인 시민 참여로 인해서 민주시민으로서의 덕성이 함양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로 인한 선거 환경이 변화하면서 선거법도 변화되었습니다. 유권자들은 소셜미디어, 인터넷을 이용해서 후보나 정당 지지, 비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거일에도 문자 메시지나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SNS도 선거운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NS나 블로그 등에서 선거 인증샷, 여러분들도 선거 인증샷 잘 아실 텐데요. 손가락으로 엄지 표시를 하거나 V 표시를 할 경우 투표 기호를 상징한다고 해서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거 인증샷이 2017년 대선부터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가 확산되면서 선거 과정에서 새로운 변화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점도 있습니다. 첫째, 허위 비방 및 불법 정보가 유포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둘째, 일부 부정한 방법으로 소셜미디어를 선거에 이용하는 사례가 과거에도 존재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위험성이 우려됩니다. 특히 2016년 미국 대선과 2017년 프랑스 대선에서 가짜뉴스의 위험성이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가짜뉴스는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의 언론 뉴스를 위장해서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배포하는 허위 불법 정보를 지칭합니다. 한국에서도 선거 기간 동안 스마트 기기와 메신저가 강화된 새로운 소셜미디어가 등장함에 따라서 가짜 뉴스가 확산될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SNS 뉴스 공유, 카카오톡과 같은 인스턴트 메신저 전달 등은 기술적으로도 필터링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가짜 뉴스는 뉴스의 형태를 띠고 언론의 공신력을 빙자한다는 점에서 사람들을 현혹하기가 쉽습니다. 여기에 인터넷이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무한 복제성과 실시간 확산성 때문에 가짜 뉴스를 제어하기 더욱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허위 불법 선거 정보와 가짜 뉴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법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허위 정보, 가짜 뉴스 차단 프로그램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식정보 사회에서 스마트 시민이 되기 위한 시민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선거 정보의 소비자들이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인 리터러시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 방법은 시간은 좀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민주시민의 교육과 양성 차원에서는 효과적입니다. 단기적인 방법도 필요하겠죠. 선거 정보의 신뢰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검증도 중요합니다. 선거 관련 정보를 다시 한번 검색을 하거나 확인을 하는 것도 유권자가 의도하지 않게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의 유포자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정보 사회에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는 선거와 정치 정보를 소통하는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그렇지만 일부 잘못 악용할 경우 여론을 혼란스럽게 하고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흐리게도 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민주시민은 이러한 불법 허위 정치 정보, 가짜 뉴스를 걸러내고 후보자와 정당의 공약과 정책, 인물됨을 잘 파악하여 소중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지식정보 사회에는 이렇게 소셜미디어로 활용한 다양한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소셜미디어는 후보자와 유권자의 거리를 좁혀주고 실시간으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문제점도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은 스마트 시민이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상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송경재입니다. 감사합니다.